이야기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 설록 아저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대추를 가져왔어요. 와, 이 많은 대추를 저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유기농 대추 농사를 하는 친구가 선물로 보내줬는데요. 혼자 먹기는 너무 많아서 가져왔어요. 진짜 친한 친구인가 봐요. 저희에게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설록 아저씨 친구분이 어디 사시는데요? 언덕마을 근처에서는 대추 농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친구는 경산시에 살아요. 경산 대추가 가장 유명하대요. 맞아요. 마트에서 경산 대추를 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엄청 비싸던데요. 그렇군요. 친구에게 새삼 더 고마워지는걸요? 나중에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줘야겠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제가 방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경산시가 경상도에 있는 곳 맞죠? 응, 그럴 거야. 경상북도에 있는 경산시일걸? 네, 맞아요. 이 표를 보니까 대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경상도군요. 몰랐어요. 수고양, 자료를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표가 깔끔하긴 한데 별로 예쁘진 않잖아. 히히, 그러면 이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지역별 대추 생산량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이 지도 위에 표시하면 자료의 값을 한눈에 알아보기 좋아. 생산량이 각각 100톤, 1800톤, 7000톤, 200톤이니까 1000톤과 100톤을 단위로 정하고 1000톤은 큰 대추 그림으로, 100톤은 작은 대추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이제 각각의 지역의 그림을 그려 넣으면 되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100톤이니까 작은 그림 1개, 충청도 지역은 1800톤이니까 큰 그림 1개와 작은 그림 8개야. 저도 해볼까요? 경상도 지역은 7000톤이니까 큰 그림 7개를 그리면 돼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전라도는 생산량이 200톤이므로 작은 그림 2개를 그려 넣어주세요. 와, 그림 그래프가 완성되었구나. 역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훨씬 예뻐.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해보자. 남고양,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일단 경상도에서 대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충청도가 두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경상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은 매우 적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와, 경상도의 생산량이 나머지 지역의 생산량을 다 더한 것보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야? 제 생각에는 경상도 지역에 산이 많아서 대추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인 것 같아요. 또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야 대추가 더 맛있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요? 그림 그래프를 보면서 몰랐던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재미있어요. 맞아. 아무래도 숫자보다는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를 볼 때 훨씬 친근감이 느껴져. 또 그림의 크기와 수를 보고 자료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자료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림 그래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크크. 그런데 설록 아저씨, 대추는 어떻게 먹어야 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김 집사님은 아세요? 글쎄요. 생대추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마른 대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대추차나 대추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 대추차는 물에 대추를 넣고 푹 끓이기만 하면 되고 대추 과자는 대추의 씨를 빼서 바짝 말리면 된대. 이야, 수고양 진짜 똑똑하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전에 장미 할머니께서 알려주셨어. 좋아. 그럼 대추차부터 만들어 봐야겠다. 오늘의 이야기 띠그레
알아보기. 우리 대추차가 만들어지는 동안 사과를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설록 아저씨, 요즘에는 어떤 사건을 맡고 계세요? 얼마 전에 바다마을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요즘 바닷물 속이나 해안가에 쓰레기가 부쩍 많아진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네? 바다마을에 쓰레기가 많아졌다고요? 깨끗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다니 너무해요. 그럼 지금 범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먼 바다로부터 파도를 타고 온 쓰레기들이거든요. 자연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사람과 동물, 식물들도 살 수 없게 될 텐데요. 잉잉잉.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바다마을에 가서 쓰레기를 확인하셨어요? 네, 일단 눈에 띄는 쓰레기를 주워서 종류별로 나누고 백분율을 구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아저씨 멋져요.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어요. 백분율이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스티로폼 쓰레기가 가장 많은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하면 전체의 70%나 돼요. 이 자료를 바다마을 주민들께 보여드리면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요. 그러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표를 띠그래프로 나타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띠그래프라고? 그게 뭐야? 내가 띠그래프에 대해서 알려줄게. 띠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 바다마을의 쓰레기 종류를 나타낸 표를 이렇게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므로 정말 편리하거든. 진짜 그렇네. 각각의 쓰레기가 차지하는 길이를 보니까 서로 비교하기도 쉬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무 쓰레기의 2배이고 또 나무 쓰레기가 금속 쓰레기의 3배구나. 맞아.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마을에 잔뜩 있다니 너무 끔찍해. 수고양씨,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줘서 고마워요. 이걸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걸요? 바다마을 주민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충격이 커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남고양, 그분들도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실걸. 내 생각도 같아. 그래서 설록 아저씨께 사건을 의뢰한 거잖아.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띠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기. 설록 아저씨 덕분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 없이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지. 맞아요. 일단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봐요. 네, 그래야겠어요.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봐요. 어떤 것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300명에게 물어봐서 정리한 자료예요. 일회용품 사용,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 무분별한 토지 개발, 바다나 강에 버려지는 오염물질, 방사능 유출. 전부 끔찍한 일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수고양, 혹시 이 자료도 디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같이 완성해보자. 자료를 띠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먼저 백분율부터 구해야 해. 전체 300명
사람 중에서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일회용품 사용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135명이니까 300분의 135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전체의 몇 %인지 알 수 있겠지? 계산 결과는 45이므로 100분율을 45%로 구할 수 있어. 전체에서 각 항목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비율로 나타낸 다음에 100을 곱하면 100분율을 구할 수 있구나. 맞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항목의 100분율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구한 100분율을 모두 더해서 100이 되는지도 꼭 확인해줘. 다 더해보니까 100 맞아요. 만약에 합계가 100이 아니면 100분율을 잘못 구한 거겠죠? 네, 그럴 때는 계산 과정을 검토해서 100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럼 이제 띠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각 항목의 100분율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100분율을 써주세요. 와, 벌써 다 끝났네. 잠깐, 마지막으로 제목을 써야 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목까지 쓰면 띠그래프 완성이야. 역시 띠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기 좋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모든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단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 여러분, 대추차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함께 마셔요. 정말 맛있어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군요. 대추차는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김집사, 대추 과자도 만들어보자. 먹어보고 싶어. 좋아. 대추 씨를 빼고 잘게 썰어서 바짝 말리면 된다고 했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런데 설록 아저씨, 오늘 포토 언니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언니에게 대추를 조금 나눠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전화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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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바다마을로 가봐야겠어요. 김집사님, 대추차 잘 마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귀한 대추를 나눠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설록 아저씨,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원그래프를 알아보기. 수고연, 남고연, 김집사 모두 반갑구나. 어서오렴. 포토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대추 받으세요. 어머,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니? 정말 고마워. 설록 아저씨께서 주신 대추인데요. 누나에게 나눠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대추차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언니도 드셔보세요. 설룩 담장님께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런데 얘들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호수마을 공원으로 놀러가지 않겠니? 좋아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저도 찬성이요. 가는 길에 간식을 사갈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도시락을 준비했단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렴. 정말요? 신난다. 우리 빨리 출발해요. 여기 아주 멋진 나무 그늘이 있구나. 이곳에 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자꾸나. 꼬마 김밥과 무화과를 준비했어. 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무화과 진짜 맛있다. 김밥을 먹고 나서 무화과를 먹으니까 더 맛있어. 무화과는 언제나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거든. 나는 사과가 제일 좋은데. 포터 언니는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과일을 사랑하는 편이야. 거친 나무에서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히히, 저도 동감이에요. 모든 과일이 다 맛있어요. 하나만 고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직 남고양이 싫어하는 음식을 본 적이 없거든. 맞아. 나는 그래서 남고양이 더 좋더라. 그런데 모두가 남고양 같지는 않나 봐. 이 그래프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각자 좋아하는 과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처음 봐. 원 모양으로 생겼네. 응, 그래서 원그래프라고 해. 우리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과일 종류를 나타낸 표를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D그래프랑 비슷한데 모양이 다른 거구나. 맞아. 원 모양으로 그리니까 더 예쁘지? 응, 마음에 들어. 생활 계획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고 보니 그렇네. 이 원그래프에서 사과와 딸기를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가 같으므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 수와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나나가 차지하는 부분이 수박의 2배이므로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2배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러면 수고양, D그래프와 원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니? 공통점은 둘 다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그래프라는 점이고요. 차이점은 모양이 다르다는 점이겠죠? D그래프는 가로를 100등분하여 D 모양으로 그린 것이고, 원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100등분하여 원 모양으로 그린 것이니까요. 그렇구나. 어쨌든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랑 딸기라는 거지. 무화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 김집사, 나랑 같이 먹을 거지? 나는 다 좋아하니까. 나도 사과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무화과도 좋거든. 크크, 너희들은 정말 못 말려. 사이좋게 나눠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하하, 얘들아, 이제 남은 김밥과 무화과를 마저 먹자꾸나. 오늘의 이야기,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기. 와, 배가 정말 불러 터질 것 같아. 나도 배가 부르구나. 오랜만에 너희들과 같이 하는 식사라서 더 맛있었어. 우리 호수공원을 함께 산책해요. 그러면 소화가 될 거예요. 좋아. 호수 둘레를 걸어보자. 호수의 물이 깨끗해. 호수 마을에 놀러 오길 잘했어. 맞아. 나는 이렇게 잔잔한 물결을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야.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거든. 저도요. 호수의 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와요. 남고양, 지금은 자면 안 돼. 크크. 나는 호수 둘레를 걷다 보니까 더 멀리 놀러 가고 싶어졌어. 만약에 우리 넷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나는 예전부터 독도에 가보고 싶었어. 거기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보고 싶어. 혼자 가면 무섭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서 모험을 하면 재미있을 거야. 남고양이 생각보다 용감하구나.
나는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몇 년 전에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꼭 다시 가기로 결심했었거든. 독도랑 무인도 백두산 천지 모두 멋져요. 그런데 저는 요즘 놀이공원에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회전 목마랑 범퍼카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각자 놀러 가고 싶은 장소가 다르네. 우리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을까? 그건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 초등학생 500명에게 가장 놀러 가고 싶은 장소를 물어봐서 정리한 자료인데, 놀이공원은 225명, 산은 50명, 바다는 150명의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했고, 75명은 기타 다른 장소에 가고 싶다고 답했대.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수고야. 이것도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지? 물론이죠. 이 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백분율부터 구해야 해요. 전체 500명 중에서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225명이니까 500분의 225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백분율을 45%로 구할 수 있죠? 백분율을 구하는 건 이제 쉬워.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항목의 백분율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또 구한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100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맞아. 그럼 이제 원그래프를 그려보자. 원그래프를 그릴 때는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면 좋은데, 지금처럼 눈금을 20개 그렸을 때 눈금 한 칸의 크기는 5%겠지? 이것을 참고하여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면 돼. 제목도 써야지. 놀러 가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가 제목이야. 와, 원그래프가 금세 완성되었구나. 이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놀러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놀이공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산이네. 내가 가고 싶어하는 무인도는 바다에 속하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아. 히히. 나처럼 놀이공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데? 놀이공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어. 나도 어렸을 때는 놀이공원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별로 재미없거든. 크크. 사실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없단다. 얘들아, 놀이공원이나 독도나 무인도에 갈 때 나도 끼워주렴. 당연하죠. 우리 또 함께 놀러 가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그래프를 해석해보기. 정말 즐거운 소풍이었어.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저쪽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어졌어요. 나도 피자 좋아. 피자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을래. 포터 언니, 우리 피자 먹고 가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뭐 먹을까? 수고양은 어떤 피자를 가장 좋아해? 나는 요즘 파인애플 피자가 좋아졌어. 어머, 수고양이랑 나랑 좋아하는 피자가 같구나. 나도 상큼한 파인애플이 올려진 피자를 좋아한단다. 저는 포테이토 피자가 좋아요. 남고양은? 나는 다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은 고구마 피자를 먹고 싶어. 우리 정말 다양한 피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피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이 띠그래프를 보면 예상할 수 있어. 어린이 2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피자 종류를 물어봐서 정리한 건데,
각 항목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어린이들은 불고기 피자를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로 고구마 피자, 세 번째로 콤비네이션 피자, 네 번째로 포테이토 피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와, 어린이들은 불고기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그럼 어른들은 어떤 걸 좋아하지? 히히, 이것도 같이 볼까? 어른 200명에게 좋아하는 피자 종류를 조사하여 정리한 띠그래프야. 어른들의 취향은 어린이들과 조금 다르구나. 가장 긴 부분이 콤비네이션 피자니까 어른들은 콤비네이션 피자를 제일 좋아하나 봐. 그리고 두 번째가 고구마 피자, 세 번째가 포테이토 피자, 네 번째가 불고기 피자예요. 맞아. 또 띠그래프 두 개를 서로 비교해보면 어린이와 어른의 고구마 피자의 비율이 같으므로 고구마 피자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어른의 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불고기 피자의 비율은 어린이가 어른의 3배이므로 불고기 피자를 좋아하는 어린이 수가 어른 수의 3배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어렸을 때는 달달한 불고기 피자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콤비네이션 피자를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김집사 멋져. 크크크, 칭찬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피자 말고 스파게티에 관한 그래프는 없어? 그것도 궁금한데. 여기 이 원그래프를 같이 보자. 피자 가게에서 한 달 동안 팔린 스파게티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야. 치즈 오븐 스파게티가 가장 많이 팔렸어. 와, 나도 치즈 오븐 스파게티를 제일 좋아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가 봐. 또 고르곤졸라 스파게티가 마늘 올리브 스파게티의 2배만큼 팔렸고 판매량의 비율이 20% 이상인 스파게티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와 고르곤졸라 스파게티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정말 많구나. 수고양, 알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우리 주문은 언제 해? 배고프지 않아? 난 배고픈데. 나도 배고파. 주문 먼저 하고 이야기할 걸 그랬나 봐. 지금 빨리 주문하자꾸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니? 맞아요. 제가 주문하고 올게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보기. 보토 누나네 집 옥상에 오랜만에 올라와요. 누나는 여기에 자주 올라와요? 나는 옥상에서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저 별들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진짜 예뻐요. 오늘 밤에도 별이 많이 보이네요. 아름다운 별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구의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아침에 설록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걱정돼요. 걱정이 된다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설록 아저씨께서 바다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요즘 바다마을의 바닷물 속과 해안가에 쓰레기가 부쩍 많아졌대요. 정말이니? 바다가 오염되면 지구에 사는 생명 모두가 살 수 없게 될 텐데 너무 끔찍한 일이야. 맞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쓰레기가 해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마구 버리는 거야? 너무해. 이 그래프도 함께 보자. 이건 한 사람이 1년간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야. 한국이 세 번째로구나. 생각보다 너무 많은걸.
평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어. 맞아요. 플라스틱은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막대 그래프에서는 나라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지? 지금처럼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 그럼 이번에는 권역별 쌀 생산량을 나타낸 이 그림 그래프를 살펴보자. 와, 전라남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구나. 또 강원도에서 가장 적게 생산해.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산이 많고 서쪽에는 평야가 많으니까 동쪽보다 서쪽이 벼농사하기에 좋은 입지란다. 아, 그렇군요. 그림 그래프를 보면서 포토 언니 설명을 들으니까 재미있어요. 나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동안 무척 많은 종류의 그래프를 공부한 것 같아.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그리고 비율 그래프인 디그래프와 원그래프까지 알게 되었어. 진짜 많다. 그럼 주어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어떻게 알아? 각 그래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알맞은 그래프의 종류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먼저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편리하고, 막대 그래프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에 편리해. 또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고,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각 항목 길이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특히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기에 편리해. 각 그래프의 종류마다 쓰임새가 달라 보이는구나. 예를 들어 월별 음료수 판매량의 변화는 꺾은 선 그래프로, 콩의 영양소 함량은 띠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지? 네, 그리고 권역별 인구수는 막대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알맞을 거예요. 그래프의 특징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알맞은 그래프도 찾아보니까 좋다. 내가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알고 있다니 왠지 뿌듯해지는걸. 휴, 그래프를 너무 많이 봤더니 머리가 아파지려고 해.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머리를 식혀야겠어. 그러자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하늘이나 바다를 바라보는 게 최고야. 얘들아, 내가 시원한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올 테니까 별을 보면서 쉬고 있겠니? 히히, 신난다. 감사합니다.